안녕하십니까, 조성주입니다. 바로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 발표 주제는 한 러시아 FTA 그리고 한 EAEU FTA 추진과 농식품 교역입니다. 주로 수출입 농축산물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수출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목차입니다. 우선 EAEU, 즉 유라시아 경제연합 회원국의 현황과 그리고 FTA 추진 중인 국가들의 현황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와 EAEU의 농축산물 교역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우리 수출에 중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EAEU가 전 세계에서 주로 수입하고 있는 농축산물 품목들을 살펴보고 우리가 수출할 수 있는 그런 신선 농산물들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의 주요 수출 품목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신선과 가공을 포함해서 주요 품목을 중심으로 수출 경쟁력을 살펴보고 요약과 시사점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유라시아 경제연합은 총 5개 회원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러시아, 아르메니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이 색깔로 칠해진 이 부분들이 이제 회원국 현황이고요. 그 FTA가 지금 EAEU와 발효된 국가들은 베트남 2016년 베트남과 2019년에 중국이 있습니다. 또한 이제 FTA가 지금 체결은 됐지만 아직 발효가 되지 않은 국가들은 이제 세르비아랑 싱가포르 이제 2019년에 이제 체결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FTA가 이제 EAU와 논의 중인 국가들은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뭐 캄보디아, 칠레, 이집트, 인도, 인도네시아의 이런 아시아권 국가들과 그리고 이스라엘 그리고 중남미 쪽의 메르코스르 그리고 페루 등이 지금 FTA를 논의 중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러시아의 이제 GDP가 이제 1조 6천억 달러 정도로 이제 한국과 비슷한 규모를 가지고 있고요. EAEU를 통틀어서 GDP는 한 1조 9천억 달러 정도라서 이게 러시아의 GDP 비중이 상당히 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EAEU 같은 경우는 2014년 체결되고 2015년 발효가 되었는데요. 이전에 이제 2001년에 이제 경제 공동체로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2012년 관세 동맹 그리고 2012년 경제 공간 그리고 이제 2015년에 경제 연합으로 점점 이제 점점 이제 연합의 형태로 발전되어 왔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와 EAEU 간의 농축산물 교역 현황을 이제 국가별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왼쪽은 수입, 오른쪽은 이제 수출인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EAEU산 수입의 대부분은 러시아가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러시아 지금 근데 이제 2014년 이후에 급격히 이제 농축산물 수입이 증가를 합니다. 증가를 하다가 이제 2019년에는 갑자기 이제 2013년 수준으로 떨어지게 되었는데요. 이는 이제 우리가 그 수입하고 있는 주요 농산물 중에서 옥수수가 있는데 그 옥수수가 이제 세르비아와 브라질에서의 수입으로 이제 수입이 전환된 것이 이유인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어느 정도 이제 수입 같은 경우도 이제 EAU산 그 농축산물 수입이 좀 불안정한 그런 트렌드를 보이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수출 측면에서도 이제 러시아의 중요성이 이제 두드러집니다. 수출 같은 경우는 그래도 수입보다는 조금 더 안정적인 이제 금액이 유지가 되고 있는데요. 그 수출에서는 근데 수입과는 달리 이제 카자흐스탄으로의 수출 또한 어느 정도 이제 규모가 있다라는 것을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이제 2013년 이전에는 이제 그
그 농축산물 교역에서 우리가 무역 흑자를 보였는데 이제 그 이후에는 무역 적자를 유지하고 그러니까 2019년을 제외하고는 무역 적자를 또 유지하고 있다라는 것도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품목별로 이제 주요 품목들을 좀 더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수입 부분에서는 옥수수, 밀, 한약재 등이 이제 주요 품목이고, 수출 부분에서는 역시 조제 식료품 등이 주요 품목입니다. 그래서 최근의 자료 2017년에서 2019년 평균 자료 기준으로 살펴보면 역시 무역 적자를 보이고 있고, 그중 옥수수가 상당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옥수수가 상당히, 아까 말씀드렸듯이 옥수수가 상당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그 옥수수 수입량 증감에 따라서 교육이 크게 변화를 하고 있다라고 알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이제 곡류, 그러니까 옥수수, 밀 등의 곡류를 주로 수입을 하고 있고, 우리는 가공식품을 위주로 수출을 하고 있는데, 관련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수입도 주요 수입 품목 중에 하나이자 주요 수출 품목 중에 하나라는 것이 또 특징입니다. 우리가 이제 EAEU로 신선 농산물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EAEU의 식물 위생 요건을 살펴봐야 되는데요. EAEU는 2017년에 통합 식물 위생 요건이라는 것을 이제 발효를 합니다. 그래서 이 요건에서는 EAEU 회원국들이 식물 위생 및 수의 관리 분야에서 이게 법률도 다르고 이제 접근 방식도 다르기 때문에 뭔가 통합 규정을 제정을 해서 우리가 수입을 할 때 규제를 통일시켜서 하자라는 취지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식물위생 위험이 높은 규제 제품은 수출국이나 이제 재수출국의 식물검역기관에서 발행한 어떤 위생 증명서를 첨부해야 이제 EAEU 관세 영역으로 이제 반입이 가능하게 됩니다. 근데 식물위생 위험이 높은 규제 제품들은 채소류, 과실류, 베리, 버섯류 등 이제 우리의 그 주요 신선 농산물 생산 제품들이 다수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외에 이제 식물위생 위험이 낮은 규제 제품은 식물위생 증명서 첨부 없이도 이제 연합 관세 영역으로 반입 및 이동이 가능합니다. 이와 비슷하게 이제 통합 동물 위생 요건도 있는데요. 그 부분 아무래도 이제 축산물 같은 경우는 아직 식물 위생 요건과 같이 이제 통일된 규정이 발효가 되지는 않았고, 그리고 조금 더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다음으로 이제 EUA 국가의 주요 수입 품목이 무엇인지, 우리의 수출 기회가 확대될 수 있는 품목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유의미한 교역이 있는 러시아와 카자흐스탄만을 이제 중심으로 이제 살펴봤습니다. 러시아는 그 전체 수입의 약 11% 정도인 260억 달러의 농축산물을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러시아가 전 세계로부터 주로 수입하는 농축산물은 바나나, 대두, 쇠고기, 치즈, 주류, 조제품 등 다양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특히 이제 바나나 수입 같은 경우는 수입량 기준으로 해서 전 세계에서 2위, 그러니까 중국과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2위의 그 바나나 수입국입니다. 참고로 1위는 이제 미국이고요. 그리고 이제 보시면은 미제조 담배라든지 그 감귤류, 차류, 그 사과, 커피 추출물 등도 굉장히 세계적인 규모로 수입을 하고 있음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의 주요 수입 품목 중에서 우리나라 농업 생산과 관련이 있는 신선 농축산물은 축산물, 과일, 채소류 등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축산물의 경우는 러시아의 허가를 받은 제조업체가 상시 통제 하에서 수입이 허용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불확실성이 크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FTA 체결로 인해서 당장 수출이 증대되거나 수출이 가능해질 것이다라고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요. 우리나라는 이제 예를 들어서 러시아가 인증한 4개 제조업체에서 돼지고기 내장과 그리고 지방의 수출을 허가를 받았었는데, 이제 2010년 이제 구제역 발생 이후로는 이러한 품목 관련 품목들이 이제 수입이 금지가 되었습니다. 반면에 이제 2020년에는 이 열 처리한 그 우유와 유제품 등이 이제 수입 금지 조치가 완화되면서 러시아 허가를 받은 남양유업 같은 경우는 유제품 수입이 허용이 됐습니다. 러시아의 주요 수입 품목인 감귤류, 사과, 포도 등은 앞서 이제 식물위생 조건에서와 같이 이제 검역 요건이 충족이 되면 우리가 이제 수출이 가능한 품목이라고 할 수가 있고, FTA로 인한 관세 인하 및 교역 확대로 인해서 수출 증대를 기대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카자흐스탄 대세계 이제 주요 수입 품목입니다. 카자흐스탄 또한 이제 전체 수입의 총 수입의 11% 정도 차지하는 이제 33억 달러 수준의 농축산물을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카자흐스탄의 주요 수입 품목은 기타 조제 식료품, 기타 초콜릿 조제품, 닭고기, 담배, 차류 등으로 이제 가공품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카자흐스탄의 주요 수입 품목이 이제 이러한 기타 조제품이나 닭고기, 담배 등인데, 이 중에서 우리나라 농업 생산과 관련이 있는 품목이라고 한다면 이제 닭고기와 포도 그리고 사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축산물은 앞서 러시아와 마찬가지로 국가의 허가를 받은 제조업체의 제품에 대해서만 수입을 허용을 하고 있고, 인증서 제출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같은 이유로 인해서 FTA로 인한 어떠한 수출 증대 효과가 당장 나타나기는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제 카자흐스탄 주요 수입 품목인 포도, 토마토, 사과 등은 러시아와 마찬가지로 검역권 충족 시 우리가 수출이 가능하고 수출 증대 또한 기대가 가능한 품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우리 수출 농축산물의 경쟁력을 여러 지표를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지수들은 이제 -1에서 1의 범위를 갖도록 정교화 시켰습니다. 우선은 무역특화 지수입니다. 무역특화 지수는 어떤 특정 품목이 상대국가의 교역을 비교를 해서 수입에 특화된 품목인지 아니면 수출에 특화된 품목인지를 나타냅니다. 여기서 -1로 갈수록 수입 특화, 1로 갈수록 이제 수출 특화를 의미하고요. 다음은 이제 수출 편향 지수입니다. 수출 편향 지수는 어떤 특정 품목의 수출액이 전 세계 대비 상대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계산해서 이제 사용을 하는 방식인데, 1에 접근할수록 우리 주요 특정 품목의 주요 수출 시장이라고 할 수 있고, -1로 접근할수록 주요 수출 시장이 아니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다음으로 이제 현시 비교 우위하고 시장 비교 우위를 살펴보았습니다. 다른 국가와의 비교를 위해서 이제 HS 6단위에서 계산을 했고요. 현시 비교 우위는 전 세계, 시장 비교 우위는 특정 시장, 여기서는 EAU에서의 경쟁력을 나타냅니다. 마찬가지로 1에 가까울수록 그 특정 품목이 비교 우위에 있다고 할 수가 있겠고, -1에 가까울수록 이제 비교 열위에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표들을 이제 주요 품목을 중심으로 나타내 보았습니다. 이제 여기서는 이제 대러시아 수출 품목 경쟁력인데요. 여기서 보시면은 수출액을 중심으로 큰 것부터 작은 순서로 이제 나타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주로 러시아로 수출하는 품목들은 아까 보셨듯이 가공식품, 담배 등인데요. 이제 FTA를 통한 이제 관세 인하 시에
수출 증대가 이제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주요 수출 품목인 이제 커피 조제품, 그리고 기타 소스 제품, 마요네즈, 라면 등은 러시아 시장이 EBI가 0보다 크기 때문에 러시아 시장이 주요 수출 시장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해당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진 품목, 즉 이제 MCA가 0보다 큰 품목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 이제 러시아에서 한국산 인기 상품으로 알려진 이제 마요네즈, 라면 등의 수출은 좀 감소를 하고 있는 추세고요. 이제 기타 소스 제품이나 간장, 기타 베이커리 제품 등의 수출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AT의 보고서에 따르면 라면 등 이제 주요 수출 품목에 대한 한국 식품이라는 소비자 인지도가 낮은 편입니다. 따라서 이제 아까 보셨듯이 인기 상품이었던 수출이 감소하는 이 추세에서 현지 시장에서의 인지도 향상 등을 위한 노력을 이제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는 이제 FTA를 계기로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이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가 카자흐스탄으로 수출하는 품목은 주로 이제 담배 그리고 가공식품 등입니다. 그래서 FTA를 통해서 어느 정도 이제 수출 증대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특히 주요 수출 품목인 조제 식료품, 혼합 조제 식료품, 그리고 라면, 인스턴트면, 껌, 간장 등은 카자흐스탄 시장이 우리의 주요 수출 시장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그리고 EBI가 0보다 크기 때문에 수출 시장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MCA도 0보다 커서 해당 시장에서 우리의 품목들이 경쟁력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품목들은 향후 주요 수출 품목으로 계속 자리 잡을 가능성이 높다고 여겨집니다. 그 카자흐스탄 같은 경우는 이제 차 문화에 따라서 차나 커피에 넣어 마시는 이제 아까 보셨던 주요 품목인 커피 조제품 중에서 커피 크리마가 시장 점유율이 굉장히 카자흐스탄에서 높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저희가 계속 이제 높은 비중을 차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특히 인스턴트 면이나 껌, 기타 소스 제품 등은 최근 수출액이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품목들도 계속 수출이 증대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여겨집니다. 이제 요약 및 시사점입니다. 여기까지 이제 보셨던 것처럼 한국과 EA/EU 그리고 전 세계와 EA/EU와의 교역에서는 러시아의 수출입이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큰 차이로 카자흐스탄이 그 다음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그 아르메니아, 벨라루스 그리고 키르기스탄의 농축산물 교역은 미미한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한 EA/EU FTA와 한 러시아 FTA는 우리나라 입장에서의 FTA 효과 면에서는 크게 이제 상이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조건이 유리한 FTA를 선행해서 협상하는 것이 효율적인 방향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듯 이제 EA/EU 국가의 FTA로 인해서 러시아 등의 국가에서 농축산물 관세가 인하가 된다거나 아니면은 교역 확대 부수적 효과로 인해서 우리의 주요 농식품 수출 확대 가능성을 이제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아래에 나온 대로 이제 러시아 같은 경우는 커피 조제품, 기타 소스, 마요네즈, 라면, 카자흐스탄은 조제 식료품, 라면, 인스턴트면, 껌, 간장 등으로 주로 이제 조제 식료품과 가공식품 등을 중심으로 이제 수출 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이런 품목들이 이미 이제 관세율이 낮은 경우에는 FTA 관세 인하로 인한 효과가 자연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수출액이 작지만 국제 경쟁력과 시장 비교 우위를 가지고 있는 품목들의 경우에는 향후 이제 면밀한 EAEU 시장 파악 및 소비자 선호 조사 등을 통해서 러시아를 중심으로 수출 확대를 모색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여기 나와 있듯이 까다로운 이제 수입 통관 절차나 이제 비효율적인 물류 시스템 등의 요건 또한 이제 드러나지 않는 비용으로 고려를 하여 이제 협상을 진행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FTA로 인한 득실을 면밀히 검토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본 발표에서는 다루지를 않았지만 농업 관련 이제 서비스 부문이나 아니면 투자 부문 등 또한 그리고 뭐 비관세 장벽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우선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농축산물, 특히 신선 농산물 측면에서 우리와 EAU 간의 FTA 체결은 상품 양호 측면에서 보면은 뭔가 교육 액으로 보거나 아니면은 교육 품목들을 보았을 때 우리나라 농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나라 이제 수입 측면에서도 이제 뒤에 부록을 보시면 러시아와 카자흐스탄 주요 농축산물 수출 품목 중 우리나라 농업 생산에 직접적으로 크게 영향을 미치는 품목들은 거의 없습니다. 뭐 러시아는 밀, 해바라기, 유, 옥수수, 보리 등을 주요 수출로 하고 있고, 카자흐스탄 또한 이제 밀가루, 보리, 아마인 등을 주로 수출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수입 측면에서 보면 크게 영향이 되는 품목들은 없다고 여겨지고요. 따라서 이제 우리가 이제까지는 FTA 체결 시에 항상 이제 농업 쪽에서 수세적인 입장에 서 왔었는데, 이제 과거의 FTA와는 달리 이제 한 러시아나 한 EAU FTA에서는 좀 더 이제 농업 쪽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상의 득실을 따져서 이제 효과의 크기에 따라 이제 합리적으로 이제 협상하는 자세가 이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강원대학교 이상현입니다. 제가 토론을 맡은 이제 발표 주제는 좀 전에 발표한 이제 한 EAU FTA 조직과 농식품 교역인데요. 앞서 조성주 박사님께서 FTA에 좀 집중을 해서 발표를 해주셨는데, 저는 이제 전체적인 어떤 농식품 수출에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좀 토론이라기보다 보강 설명을 좀 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농식품 수출은 이제 일본, 중국, 미국 등 특정 국가에 이제 치우쳐 대외 환경이 좀 취약한 편입니다. 근데 이번 코로나19 사태 시 일부 국가들이 국경을 닫고 수입 또는 수출을 제한하는 등의 이제 사건은 우리가 교역에 있어서 특정 경로에만 의존한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을 있다는 것이 다시금 이제 깨닫게 해주었는데요. 따라서 이제 신북방 지역으로의 어떤 농식품 수출 확대는 우리 농식품 수출을 늘리는 것뿐만 아니라 수출 경영 다변화 측면에도 장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남방 정책 추진 결과 우리가 이제 베트남을 비롯한 아세안 지역이 새로운 농식품 수출의 어떤 주요 시장으로 이제 부각이 됐었는데, 신북방 지역을 또 다른 이제 새로운 농식품 수출 시장으로 개척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발표 자료에서 보았듯이 이제 현재 신북방 지역으로 수출되는 농식품의 약 한 80%를 커피나 과자 등 이제 가공식품이 차지하고 있고요. 신선 품목의 경우에는 이제 채소 종자 정도가 이제 주요 품목인데요. 그리고 이제 대-EAU 수출을 살펴보면 러시아로의 수출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발표에도 나왔지만. 그래서 사실 여타 국가로의 교역 규모가 아직 미미하고 시장 규모도 좀 작아서 현재 신북방 진출의 핵심은 이제 러시아로의 진출이 중심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FTA의 가장 큰 혜택은 물론 특혜 관세입니다. 근데 러시아 소비자들이 또 가격에 이제 민감한 편이라 특혜 관세의 혜택은 분명히 우리 농식품 수출 증진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앞서 발표에도 나왔지만
러시아로 이제 수입되는 농산물의 한 80% 이상이 15% 이하의 관세율이 적용되고 있고, 특히 또 전체 한 40% 정도는 5% 이하의 낮은 관세율이 적용되는 등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는 관세가 높은 편이 아니라서 특혜 관세 혜택이 크다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이제 FTA가 체결되면 양 경제권과 모든 부분에 있어서 거래가 많아지고 농식품 부분의 진출도 이전보다는 용이해지는 점은 분명히 있을 것이라 예상을 합니다. 과거 FTA 사례를 보더라도 특별한 관세의 변화가 없는 경우에도 어떤 품목의 교육이 늘어나는 경우를 자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러시아의 경우 그동안 이제 신선식품의 소비는 크게 늘지 않았는데요. 가공식품 소비는 이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소비 양극화에 따라서 프리미엄 시장이 이제 크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건강을 고려한 고품질의 식품을 비롯하여 영유아 식품, 스낵류, 아침 식사용 시리얼 등 중산층 소비자를 중심으로 소비가 늘고 있고, 이를 타깃으로 이제 수입 식품 및 유기농 제품을 판매하는 프리미엄 마켓도 성장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현지 한인마트는 현지인들에게 고급 제품을 판매하는 프리미엄 마켓으로 이제 인지되고 있으며, 한국의 식품을 고가격, 고품질 제품으로 인지하고 있어 향후 성장 가능성은 크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가격이 비싸고 프리미엄 마켓 일반 유통망에 이제 진출하는 비중이 낮아서 러시아 중상류층을 제외한 일반적인 현지 소비자에는 아직 우리 농식품이 인지도가 이제 낮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또한 이제 현재 가공식품 위주의 수출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최근 이제 딸기, 파프리카, 버섯 등 신선농산물도 이제 수출이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만큼 한국산 신선농산물 수요 확대를 위한 현지 마케팅 강화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발표도 보면 이제 뭐 과실, 포도, 이런 사과 이런 품목들이 이제 유망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신선농산물 중에는 또 유망 품목의 상품화, 브랜드 마케팅을 지원해서 수출 선도체 육성을 통해서 신북방 시장을 개척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과거에는 러시아 현지 유통 채널이 매우 폐쇄적이었고, 따라서 현지 진출이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과거에는 재래시장을 중심으로 농식품이 유통되었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이제 러시아 시장 유통 통관의 불확실성에 대한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서 우리 농식품의 경우에는 직접 진출보다는 현지에 소재한 러시아 수입 업체를 통한 유통하는 것이 일반적인 형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바이어 위주의 수출이 이루어졌고 규모도 크게 성장하기 어려웠는데요. 다행히 최근에는 대형 슈퍼마켓이 이제 시장 주도권을 좀 장악하고 있고, 현대적 유통점, 체인형 대형 유통사들이 점유율이 크게 늘고 있어서 블라디보스톡 등 극동 시베리아 지역에 비해서 진출이 어려웠던 모스크바 등 서부 지역으로의 우리 농식품 진출이 한결 용이해진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대형 유통 매장가의 네트워크를 강화해서 우리 농식품의 시장 진출을 확대하고 안정적인 공급 판로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러시아는 2014년에 이제 미국, EU, 캐나다, 호주, 노르웨이의 농산물, 원료, 식품 등에 대해서 금수 조치를 시행하고, 또 한편으로는 2013년, 2020년 농업개발 프로그램 및 농식품 시장 규제를 발표하는 등 러시아산 농식품 경쟁력을 확보하는 목적으로 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이는 비관세 조치의 엄격성도 높였는데, 어떤 수입 시 저가 신고 통관에 대한 단속, 통관 및 세무조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러시아는 아직 통관 절차상 관할 세관 공무원의 재량권이 많은 상황으로 통관 항구 또는 통관 담당 기관마다 이제 세관 집행 방식 등의 차이가 있는 문제도 존재합니다. 또한 정부에서 이제 다양한 제품 테스트와 인증을 요구하는데, 러시아 내에 있는 업체들만 서류 신청이 가능하는 등 규정 이행에 있어서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러한 통관을 비롯한 수출 과정상의 예측 불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AT나 정부가 인증 시스템, 운송 및 통관 절차나 현지 법률, 규정, 구비 서류 등에 대한 컨설팅 지원, 그리고 신북방 진출 상담센터, 비관세 조치 대응 협의체 구성 등으로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 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